하얗게. 됐어. 가만 있어. 건들면 안 돼. 응. 엄마 보여? 응. 엄마 보여. 만지지 마. 응. 엄마 잘 보이나 보고 있어. 엄마 안 보여. 엄마는 안 보여도 돼. 요 난로 보여? 응. 그거 만지면 안 돼. 응. 엄마 안 보여. 안 보여도 돼. 그거 가까이 가지 마. 그거 쓰러진다, 연재야. 가까이 왔어. 야! 쓰러진다고! 가만히 있어봐. 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내에 난로를 사용했을 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년 겨울에 저희가 처음 난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올해 지금 2년째 쓰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마 힘이 나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매년 겨울에 난로를 쓸 것 같아요. 보통 촌에 살면서 난로 쓸 수 있거든요. 비닐하우스에 쓰기도 하고 뭐 창고에 쓰기도 하는데 실내에 난로를 두고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개는 기름 보일러를 떼죠. 저희도 지금 올해 횟수로 귀농한 지 9년째가 되는데요. 작년 말고 그 전년도까지는 기름 보일러를 떴었어요. 방에는 구들방이지만 요 거실이나 다른 데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로 쓴 지 이제 2년 차에 들어가는데 제가 실내에 난로를 써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내 공기가 훈훈해지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기름 보일러를 틀어서도 훈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집안을 훈훈하게 하려면은 모르긴 해도 기름 보일러를 많이 돌려야겠죠. 그래서 시골에서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기름을 뭐 한 5드럼에서 많게는 한 7, 8드럼 쓴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난로를 써보니까 어차피 난로 같은 경우는 공기를 데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를 돌리지 않고도 실내 공기가 훈훈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난방비 절감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려면은 많은 기름이 들어가죠. 아파트는 보통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또 윗집 아랫집 전부 난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시골은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뭐 저희처럼 이제 신축을 해서 단열이나 이런 걸 좀 신경 썼다면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어진 시골집들은 보면은 뭐 그 보르코라고 하나요? 구멍 뻥뻥 뚫린 벽돌로 막 벽체 쌓아서 지은 집들도 많거든요. 그런 집은 아무래도 단열에도 취약하고 또 더군다나 저희 동네는 해발 300m 산골이기 때문에 더 추워요. 그런 집에 훈훈할 정도로 기름 보일러를 돌리려고 하면은 진짜 많은 기름이 들어가겠죠. 근데 난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나무를 떼게 되잖아요. 산골이다 보니까 나무는 주변에 엄청 많아요. 뭐 저희 밭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나무하는 노동력만 있으면 별도의 난방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멍을 때릴 수 있다. 실내에다가 난로를 피우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냄비뚜껑을 달아서 앞에 전면 유리가 크게 있다 보니까 불타는 거를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또 불타는 걸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묘해요, 기분이. 좀 편안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 불멍 때리는 게 가지는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잡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 피울 때마다 이렇게 불타는 거 항상 뚫어지게 보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리고 저희 집 난로 피는 거는 제가 남편 못하게 하고 항상 제가 피우려고 하거든요. 합법적인 불장난?
그래서 불멍 때릴 수 있는 것도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군고구마가 있죠. 요즘은 편의점에도 군고구마 기계를 갖다 놓고 군고구마를 팔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난로가 있으니까 군고구마를 상시로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긴 하죠. 사실 난로 만드는 영상 보면은 뭐 여기 라면 끓여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뭐 이런 영상 많이 있는데요. 요리를 하는 것까지는 조금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뭐 고구마 굽는 거는 고구마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어떻게 이제 쓰다 보니까 요 밑에 구멍에다가 고구마를 호일로 싸서 넣으면은 군고구마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고구마 잘 해먹고 있죠. 고구마는 뭐니 해도 군고구마 맛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거 찌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튀기거나 이렇게 해서 그 맛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전에 난로를 쓰기 전에는 오븐에다가 1시간 이상 돌려서 구워 먹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뭐 또 전기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난로가 있으니까 손쉽게 군고구마 구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러면 난로를 저희가 2년씩 써보니까 난로가 또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난로의 단점은 일단 실내에 난로를 쓸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닥이 차요. 우리가 보일러를 돌리면 바닥 난방이기 때문에 바닥이 따뜻하잖아요. 설령 보일러를 조금 돌리면은 윗공기는 그렇게 훈하지 않을지언정 바닥은 따뜻하니까 괜찮은데 이 난로를 피우면은 윗공기는 훈훈한데 바닥이 차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가다 바닥이 아침에 나왔을 적에 밤새 바닥이 식어서 너무 차니까 가끔 이제 보일러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 돌리는 게 바닥 너무 차서 살짝 데필 적에 아니면 이제 잠자는 동안에 또 배관 동파될까봐 키는 정도 보일러 쓰고 있는데요. 바닥이 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바닥에 전부 카페트를 깔아놨어요. 카페트 있으면은 그래도 맨바닥 밟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낫거든요. 그리고 실내화 같은 거 신게 되면은 바닥 찬 거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맨발로 다니기에는 문제가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나무 노동력이 있습니다. 시골집들은 대부분 구들이 예전에 집 지을 때 구들을 놓았기 때문에 다 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전에 살던 시골집도 보면은 방마다 구들이 다 있었는데 방 하나만 구들을 남기고 나머지는 기름 보일러를 깔으셨더라고요. 구들돌 위에다가.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들고 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이제 나무 하는 게 일이 되고 나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일러를 놓으시는 거죠. 요즘은 나무를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트럭에다가 이렇게 톤 단위로 사기도 하더라고요. 몇십만 원 드는 것 같은데 나무를 사서 쓸 것 같으면은 기름 보일러 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무를 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 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무를 할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 뭐 60대 이하라면은 나무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 공포가 있죠. 작년에 무슨 펜션에서 보일러 배관이 이제 노후돼서 그쪽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서 거기 투숙했던 젊은 친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탄가스라고도 하잖아요. 실내 난로를 피우다 보면 그 일산화탄소 가스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일단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했습니다. 싸요 만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지금 바닥 쪽에다가 설치한 상태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왜 생기는지를 안다면은 그에 대한 공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생긴다고 해요. 우리가 장작나무를 때우게 되는데 장작나무의 주 성분이 탄소죠. 탄소인데 여기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연소를 통해서 CO2로 해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로 날아가게 되는데 만약에 산소 주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CO2가 아니라 CO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로 생활할 적에 어떤 완전 연소를 유도할 수 있게끔 공기 주입을 적절히 해준다고 그러면 일단 일산화탄소의 발생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운 공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내화벽돌 사용한 후기를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이 난로 속 안에다가 화실 안에다 내화벽돌을 넣었더니 불씨가 꺼진 후에도 이 내화벽돌이 열을
뜨거운 열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더운 공기가 위로 쑥 연통으로 해서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는 일산화탄소도 다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그 펜션 사고 같은 경우도 이 연통 어딘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통 어딘가에서 샜다고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로 생활하면서 이런 연통 같은 거 보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바로. 그러니까 뭐 새는 데 없는지 매년 관리 잘하고 하면은, 그리고 안에다 내화벽돌 쓰게 되면은 더운 공기의 상승 기류로 인해서 일산화탄소도 밖으로 다 나가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면은 공포에 빠질 수 있지만 알고 나면은 사실 그렇게 뭐 공포스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산소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댓글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 난로를 태우면은 어차피 난로 불이 탄다는 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실내 산소가 부족해져서 머리가 띵하거나 뭐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느냐. 뭐 그런 우려해 주시는 분들 많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공기 주입구를 실내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 관을 연결해서 바깥의 공기를 난로 속으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올해 써보니까 난로를 뗀다고 해서 실내 산소가 크게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서 머리가 띵하다거나 그런 거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난로 하나 피워서 소모되는 산소의 양은 지금 집에 만약 손님들 오거나 그래서 사람 몇 명 더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저희가 느끼기에는 난로를 뗐다고 해서 산소가 부족하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기름 보일러를 떼게 되면은 보일러 계속 돌아가니까 알면서도 환기를 잘 못하게 되죠. 근데 난로를 떼면서는 난로 떼는 동안 공기가 훈훈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환기도 그전보다 저는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늘 강조드리지만 이게 남양이기 때문에 낮에는 해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환기하고, 그래서 저는 난로 생활하면서 오히려 그전보다 환기를 더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스 중독이나 산소 부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늘 유의하고 고민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그게 공포스럽거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내, 집 안에다가 난로를 썼을 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난로 생활 계획 중이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로에 관한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